우리가 아침에 10시 정도에 시작했는데 되게 오래됐네요, 그죠? 네. 근데 제가 항상 느끼는 건 얘기지만 오늘 왔을 때보다 나갔을 때 뭔가 좀 배웠다고 하면 오늘 의미 있는 날이 아닌가. 그리고 또 이렇게 토요일 날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쉽지 않잖아요, 그죠? 귀한 시간인데요. 근데 오늘은 제가 이제 인디게이터라든지 멸균기의 이제 미래가 어떻게 변할 건가에 대해서 약간 설명하고 싶은 그런 시간을 갖았는데 저에게 주어진 시간은 16분이네요, 그죠? 이 16분 동안 이 미래를 예측한다는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살짝 어떻게 되는지만 하고요. 나중에 기회 있을 때에 아주 디테일하게 이런 것들을 하는데 조금은 알고 있어야 좀 재밌거든요. 모든 것들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렇죠? 알아야 이제 아는 만큼 보이죠. 보이는 만큼 느끼고 이런 것처럼 멸균도 똑같아요. 제가 처음에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처음 이제 멸균에서 들어가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뜨겁고. 근데 뭔가 멸균을 알고 하다 보니까 너무 재밌어지기 시작하죠. 그러면 이제 멸균기를 고치게 되고 또 멸균기를 이해하게 되고 이름으로써 이제 멸균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했는데 이러다 보니까 멸균의 미래가 어떻게 되는지를 남들은 보이지 못해 제 눈에는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알지 못했던 사실들을 알게 되고 이런 것들을 제 눈으로 본 걸 이야기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가 제가 멸균에서 느꼈던 건 뭐냐면 멸균에서 다 의심하게 된 거예요. 저는 제대로 알려져 있는 것도 없고 제대로 된 것도 별로 없으며 세상에는 많은 것들이 왜곡되어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저는 아무도 믿지 않았어요. 이제 뭐 3M도 믿지 않고 뭐 스트레스도 아무도 믿지 않고 내 기준으로 순수하게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서 이제 알게 되는데, 왜냐하면 왜곡된 기준으로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다가왔다는 거죠.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멸균기에 대해서 여러분들 아무도 모른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멸균기를 수없이 한다니까요. 근데 멸균기에서 제대로 아는 사람 없는 거예요. 왜 제가 그런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 멸균기는요, 종류가 두 가지가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에서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아까 전에 이제 그래비티와 프리베큐움을 떠나서 이제 프리베큐움에도 두 가지 종류가 있었던 거예요. 그 사실을 어떤 누구도 일러주지 않았다는 걸 제가 얘기하고 싶었던 거죠. 그리고 그래야 멸균기를 이해하는데요, 멸균 모니터링을 이해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이제 이 멸균의 입문에서 느꼈던 건 하나는 뭐냐면 만약에 길병원에서 간염 사건이 벌어졌다고 딱 쳐요. 일단은 그러면 김씨 환자가 멸균실에서든 수술실에서 어떠한 기구로 수술했는지의 체계를 갖춘 병원은 우리나라에 한 곳도 없어요. 저만 그렇게 느끼나요? 맞다니까요. 그걸 자신 있게 우리는 이 환자가 이런 기구를 썼고 이렇게 해서 모니터링하고 추적해서 했습니다라고 하는 데는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제 순수한 눈으로 봤을 때 이거 이상한데 모든 이 세상들이 다 이렇게 비춰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맞는 얘기죠. 근데 미국이나 일본은 하고 있죠. 그런 추적 시스템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조차 하면 이러한 모니터링, 멸균 이런 것도 조금은 의미 없어지게 다가올 때가 있는 거죠. 그래서 멸균이라는 건 멸균기와 모니터링과 추적 요 세 가지 삼박자가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세 가지 삼박자가 다 맞지도 않고 다 틀어져 있고 뭐가 뭔지도 모르는 이제 위치에 놓여 있다는 거죠. 근데 이런 게 안 맞으면 결국 환자 안전과 의료인의 안전은 약간 소원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느 누구도 얘기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런 것들을 하게 되는데 한번 볼까요? 오늘은 스팀하고 요 세 가지만 하겠는데요. 스팀에 대해서 멸균기가 60리터 이상을 대형 멸균기라고 하거든요. 우리는 아까 소형은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소형도. 근데 그거는 뭐 나중에 소형 시간에 나중에 하고요. 대형은 두 가지 종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멸균기가 실질적으로 EN285로 만들어진 멸균기가 있고 ME SD79로 만들어진 멸균기 두 가지가 있었던 거예요. 실질적으로. 근데 어떤 한 자기에 속하는지를 모른다니까요. 왜 그러냐면요, 멸균기를 만들면 EN285를 만들면 보이딕을 7kg로 하셔야 돼요. 법이 7kg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이 S79를 하게 되면 보이딕을 4kg로 합니다. ISO 11140-45가 있는데 미국의 멸균기 타입은 이렇게 하시고 이 유럽 타입으로 만들면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걸 아무도 얘기해 주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제가 너무 신기한 거예요. 제조사에서도 이 얘기를 안 해준다니까요. 파는 사람들도.
그러니까 이 제가 왜 원통했냐면 우리나라에 멸균 학자가 한 명도 없어서 그래요. 다른 거에 관심이 많았는데 여태까지는 멸균기의 기준도 이렇게 되면 모니터링이 달라져야 돼요, 여러분. 실질적으로요. 그리고 이 S79로 하는 건 맞아요. 근데 예전에는 갖다 이제 실질적으로 다 하겠지만 이 약간 세분화돼 버리는 거예요. 미국은요, 제가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여러분들처럼 멸균하지 않는다니까요. 그리고 병원에 멸균기 없는 데 수두룩해요. 대여 외부에서 해줘 갖고 들어오거나 막 이렇게. 왜냐하면 재처리를 많이 안 하고 일회용이에요, 거기는 거의 다. 근데 유럽은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유럽은 생각보다 진짜 우리가 정제 12대국이에요. 우리보다 못 사는 나라가 수두룩해요, 미국이, 유럽 사람들. 의식은 선진국이죠, 그죠? 선진국 또 다른 거예요. 의식은 유럽 사람이 되게 높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갑자기 잘 살아진 거죠, 돈을 벌어서. 근데 시스템을 봤을 때는 유럽 시스템은 재처리를 우리처럼 많이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렇게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하지 않나요, 다들? 그렇게 한다면 실제 이렇게 맞게끔 원래는 모니터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여기 입문해서 느낀 건 뭐냐면 실질적 모니터링 이런 교육들이 다 처음부터 다시 배워야 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왜? 행동은 유럽식으로 하지만 모니터링은 미국식으로 해버려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모니터링이 너무 쉽게 돼버립니다. 실질적으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게 여러 가지 다른데 여기에 제가 옛날에 10년 전에 예언한 적이 한 번 있어요. 왜 그러냐면 어떠한 큰 기업에 의해서 좌지우지 해버리면 왜곡된 눈으로 바라보면서 이 우리나라를 한 발짝으로 발전시키지 못한다고 제가 예언했거든요, 10년 전에. 근데 제가 10년이 지난 지금에도 한 발짝도 발전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요, 여러분들 원래 보이딕, 여러분들이 멸균물을 그렇게 넣는 정도의 스타일을 하면 보이딕을 7kg를 쓰셔야 돼요. 근데 보이딕이 7kg와 4kg가 있다는 얘기도 어떤 누구도 우리나라에서 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근데 4kg로 하게 되면요, 보이딕이 금방 쉽게 변하는 거예요. 아까 지금 인디케이터 왜 자꾸 변하냐고 그러잖아요. 다 쉽게 변하게 만들어서 그래요, 이 시스템을. 원래는 이렇게 고가의 비용을 들여서 모니터링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사회가 선진화되면 어떻게 되냐면 정직한 게 가장 높은 이 도덕적 단계로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있잖아요, 잘 사는 것과 의식 수준이 높은 건 완전 또 다른 문제예요, 실질적으로. 근데 그 모니터링을 할 때 이 엄격하게 달아서 이게 BI가 자주 살아나고 보이딕이 자주 안 변하고 이러는 게 훨씬 더 좋은 시스템입니다. 근데 우리는 후진국적인 의식을 하면 어떻게 보고할 때 조금이라도 이게 이제 색깔의 인디케이터가 안 변하거나 모니터링이 잘못되면 기겁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안 변하는 걸 찝어내기 위해서 모니터링을 하는 거거든요, 원래는. 그러려면 모니터링에 대한 멸균기라는 거 모든 걸 다시 지켜봐야 되는 거죠. 근데 그런 거의 시스템이 되는 게 선진화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진통을 겪고 이걸 바꾸지 않으면 절대로 선진화 갈 수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실제 우리는 이게 재활용 수준이 OECD가 거의 1등인데 미국은 일회용 사용률이 1등이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안 넣어요. 이렇게 1000리터라도 몇 개 탁탁탁 하는 거예요. 그걸 다 세워서 하고 규정대로. 근데 거기에 실제 하라고 하면 우리 할 수 있는 병원이 우리나라에 몇 개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대학병원이 400개거든요. 한 곳도 하기 어려울걸요, 이 미국 시스템으로 모니터링 하라고 하면. 근데 우리가 자꾸 그런 교육을 받으면서 왜곡된 교육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고 여러 가지 이게 안 돼야겠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미국이 틀렸다는 건 아니야, 제가 얘기해서. 미국은요, 4kg로 하게 되면 어떠한 물건도 4kg 이상 하면 안 되거든요, 무게나 이런 것들을. 그런데 그렇게 하게 되면 미국은 가능한 게 물건 양이 작고 또 이렇게 간단하게 할 수 있게 하지만 우리는 따라갈 수가 없는 거죠. 실제 그렇게 되는 건 좀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멸균기도 자체적으로 실질적으로 이렇게 유럽형과 미국형이 이렇게 있어서 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유럽에 대한 이 멸균기는요, 미국형 멸균기보다 2배의 성능이 좋습니다, 실질적으로. 성능 2배가 강하다니까요. 침투력도 2배 강하고 멸균력이. 그렇기 때문에 7kg의 보이딕을 테스트하는 거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 양분화된 얘기를 어느 누구도 하지 않은데 그냥 모니터링 잘 변하면 되고 돈 벌면 다 되나요? 이렇게 저는 이제 바랄 때였던 게 이거죠. 근데 이거는 일러줘야 된다, 국제 규격이었다는 것을.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나눠진다는 거죠, 모니터링.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쓰는 건 여기에 막 모니터링 맞추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유럽은 이쪽에 가깝습니다. 물건 이쪽까지 늦게까지 돼 있어요. 근데 행동들 이렇게 하면서 모니터링은 여기에 가깝게 우리가 가니까 실질적으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장비가 고장 날 때쯤 되면 BI가 살아나야 되는 거 원래요.
장비가 고장날 때쯤 되면 보이딕이 먼저 안 변해줘야 되는데 사후 한참 후에야 이제 하거나 장비가 하거나 이럴 때 하면서 고쳤다고 이런 식으로 조금 더 늦는 거죠 대응이. 이렇게 되면 국가적인 수준 자체가 이렇게 밑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이 멸균이라고 하는 건요 아무리 지나치게 강화해도 지나치지 않는 거예요. 멸균을 제대로 더 2배의 성능을 갖고 한다고 해서 그게 실제 나쁜 건 아닌 거죠. 근데 이런 얘기를 하기 위해서 모든 게 다 바뀌게 되죠. 실질적으로. 그러면서 진짜 이런 두 가지 타입의 그 멸균기가 있었다는 거죠.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유럽형 멸균기를 쓰는 데가 있어요. 근데 유럽형 멸균기를 쓰는 데가 그래서 모니터링 할 줄 모르니까 그냥 다 어떠한 거에 의해서 그냥 4kg짜리를 모니터링을 하고 거기 기준에 맞춰버리니까는 또 국가적으로 또 떨어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4kg짜리 보이드를 쓰는 점유율이 우리나라에서 98%입니다. 그리고 멸균기에 모니터링 하는 건요 우리가 한 10kg 정도 해요. 10kg. 막 제가 봤을 때 적재에 과적에 막 이렇게 하는 거죠. 그죠? 근데 이게 언밸런스한 거예요 지금. 예를 들어서 안 그러면 국가적으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죠. 국가에서 이거를 원래는 교육을 하든가 국가에서 쫙 해야 이게 전체 수준이 확 올라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규제를 안 하고 아무도 얘기하지 않고 또 대기업이라고 하는 이런 데서 좀 해줘야 되는데 그 입 딱 다물고 있고 이런 거의 현실이 아니라 생각해요. 그래서 실질적인 전 세계적인 수준을 제가 얘기해 주는 거예요. 전 세계는요 EN285를 다 해요 원래. 유럽은 쪽수 많잖아요. 30개, 40개국 다 법이 EN285예요. S79랑 큰일 납니다. 이것도 그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게 다른 거죠. 그리고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보이딕이 맨 처음에 만들었을 때는 EN285처럼 7kg를 했었어요 옛날에. 근데 미국의 타입은 한 4kg였던 거예요 실질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근데 우리는 제조 규정 없이 막 4kg만 쓰는 거예요. 어떤 멸균을 사든 다 그냥 4kg로 하는 이러한 게 이게 현실인 거죠. 근데 앞으로는 바뀝니다. 왜? 제가 이거 떠든 지도 이제 근 10년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메이저 병원에서 유럽형 멸균기를 바로 선호하는 거예요. 왜? 멸균 성능이 2배 좋거든요. 왜? 보이딕 자체가 달라요. 실질적으로. 근데 여러분들이 7kg짜리 보이딕을 갖다가 하잖아요. 다 안 변해버려 막. 실질적으로. 왜? 그 기준 자체를 4kg를 맞춰놨기 때문에 다들. 예. 근데 7kg를 하는 게 맞는 거죠. 이게 실질적으로. 그리고 세상은요 그렇게 어둡지 않습니다. 앞으로 계속 지금 인터넷이 어떤 세상이고 다 알게도 공개된 세상인데 이걸 모르겠어요 이제. 그러니까 이런 게 실제적으로 한다면 이제 유럽형 멸균기를 선호하겠죠. 왜? 우리는 재처리를 많이 하는 전제. 근데 만약에 우리가 다 소모품으로 쓴다고 하면 그냥 S79로 가도 상관없어요. 근데 우리는 제가 갔을 때 그렇게 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요. 의료 수가 체계 자체가 이런 식으로 가려면 여러분들 의료비를 10배를 더 내시면 돼요. 실질적으로. 근데 그게 쉽지 않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뀐다는 거죠.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국가가 이런 것들을 좀 개입을 해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전체적으로 이렇게 연구하고 이런 단체들과 세계적으로 이게 교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실제 우리 우물 안에 있다 보니까 우리나라 전체가 다 이제 하향 평준화가 돼 버렸던 이거는 이제 멸균기부터 바뀌고 또 멸균기가 바뀌면 모니터링도 바뀌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하여튼 여러 가지 이제 되는 것 같고요. 이제 또 제가 이제 그 모니터링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속은 게 하나가 있어요. 제가 다 모든 걸 다 의심한다 그랬잖아요. 모니터링을 하는데 너무나 저는 제 눈에는 이상한지 어느 누구도 실질적으로 반박한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BI를 하루에 한 번 한다는 거예요. 스팀 멸균에서. 너무나 그러고 나서 네피드를 사용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1시간짜리가 있다 그래요. 근데 제 눈에는요 그건 다 허상이고 다 거짓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멸균기는요 하루에 보통 5번 돌리는 데도 있고 10번 돌리는 데도 있어요. 그러면 첫 사이클에 BI를 넣었어요. 두 번째부터는 어떻게 모니터링을 합니까? 감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안 한 거예요. 10년째 우리는요. 모니터링을. 근데 유럽 사람들은 모니터링을 어떻게 하냐면요. 실질적으로 그 배치를 써가지고 매 사이클에 PCD를 통해서 CI를 넣어서 합니다. 그냥. 이게 유럽 스타일이고 미국 스타일은 BI로 하는데 그럼 BI를 매번 넣든가 차라리. 나머지 10번의 멸균기를 돌리는 사람들 9번은 모니터링 없이 다 보내시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러면 이렇게 물을 수 있겠죠. 그 안에 인터널 넣는데 그건 또 다른 거예요. 모니터링을 한다는 건 사용하기 전에 발견해서 못 쓰게 하는 거거든요. 그죠? 근데 이런 것도 제가 봤을 때는 큰 어떤 회사에 의해서 이런 말을 제가 얘기하면 안 믿는다니까요. 10년 전에. 누구냐고 그러고 당신. 실질적으로. 근데 어떤 회사만 하면 그 철석같이 믿어요. 그냥. 사대적인 거예요. 그거는요.
실제 그런 거는 저는 제가 봤을 때는 뭔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제가 자꾸 이 모니터링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왕 할 거면 다 하든가 아니면 안 하든가 차라리 배치. 이게 상시 모니터링이 필요한 거죠 원래는. 유럽에서 이렇게 했었던 것을 이렇게 하면 또 큰일 난 것처럼 하루도 쓰면 큰일 난다고 막 광고해버리니까 한 방에 그냥 밀어버리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여러분 10년째 다 속은 거예요 또 이제. 그분들이 말을 믿어버리니까는 이 모니터링 자체를 한 발짝도 못 나가버리는 거예요 이제. 뭐 20분짜리 내피드를 쓰면 어떻고 1시간짜리 내피드를 쓰면 어떻습니까? 나머지 9번은 모니터링 아예 안 하고 그냥 분칠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이런 체계는 안 되는 거죠 실질적으로. 근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이제 상시 모니터에서 매번 배치를 통해서 어떤 식으로 BI를 매번 넣든가 차라리 CI를 넣어서 하는 거든가. 근데 중요한 건 BI보다 CI가 더 정확도가 높습니다 원래. 세계 사람들이 바보가 아니에요. BI는요 오차율이 66%예요. 클래스 5, 타입 5는 오차율이 35%예요. 누가 이깁니까? 35%가 이기죠. 이런 얘기를 안 한다니까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유럽 사람들 CI로 했던 거예요. 왜? 실질적으로 저가의 그 빠른 시간 내에 더 그냥 바로 분출할 수 있잖아요. 왜? 오차율이 35%가 이익이니까. 그래서 화학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균은 왜 오차율이 넘냐면요. 10의 6승을 죽이려고 하면 오차율이 일단 제가 남은 거 3분 남았어요. 그죠? 요거가 있고 3분 안에 끝나겠습니다. 하여튼 실제적으로 이런 배치가 있고 마지막에 이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 정확해야 되겠죠. 그죠? 정확하는 건데 속도보다 정확한 걸 하나씩 가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추적에 대해서만 한마디 할게요. 우리가 지금 앞에 놓인 이 추적 시스템은 뭐냐면 제가 이제 멸균을 돌아봤을 때 10년 전에 바라봤는데 어마어마한 물건들이 지금 멸균을 하는 거예요. 근데 다 간염 사건을 발견했을 때는 아무것도 추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방통행 한다니까요. 일방통행. 근데 이거에 대해서 한 사람도 떠드는 사람이 없는 거야. 실질적으로. 너무 제가 안타까운 거예요. 제가 안 되겠다. 그렇다면 내가 만들어 보겠다 해서 챔버가 투자해가지고 거기 지금 수억을 투자한 거예요. 저희가. 그래가지고 지금 세브란스에서 그 당시 때 어떻게 되냐면 JCI를 받았는데 3차, 2차를 받으셨는데 거기서 3차 때는 인정을 안 해주겠다는 거예요. 왜? 당신네들 기구를 추적할 수 없는 시스템인데 그걸 어떻게 인정해 주겠냐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세브란스에서 오라 그래서 저를 부르더라고요. 갔더니 이만큼 모였어요. 여자들이. 이만큼 진짜. 여자분들이. 근데 그 사람들이 뭐랬는지 다 파트장이래. 이렇게 파트장이 많은 데는 또 처음 봤어요. 다 높은 사람이야 거기. 다 높은 사람이 앉아서 지적을 받았으니 난리가 났겠죠. 3년 안에 해놔야 된다 이거를. 그래서 세브란스에서 저희가 어마어마한 우리나라는 돈 어마어마하게 투자하는 거죠 막. 그래서 지금 하고 있죠. 지금 작년부터 하고 있는데 그 지구를 추적해야 실질적으로 이게 어디가 있는지를 다 알 수 있는 거죠 실질적으로. 이렇게 모니터링이 이제 바뀝니다 이제. 네. 그래서 이 추적하면 양방으로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기구가 어디 있는지 다 알 수 있고요. 실제로 누가 가져갈 수도 없어요. 분실하면 딱 거기서 딱 이게 다 알 수 있어요. 실제로.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신규 교육도 다 이제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프로그램은 다 나와요. 그리고 여러분들 다 적죠. 무슨 멸균했는지 그런 것도 하지 않습니다. 다 기록에 다 그 자동으로 적히게 되고 여러 가지 편리성이 있는데 이게 그러면 선생님이 감염사가 딱 났다라고 하면 뭐 10개, 뭐 100배까지도 다 추적할 수 있어요. 그 기구를 누가 썼는지까지도. 그다음에 간염 환자가 쓴 거는 간염 표시가 돼요. 뭐 이런 것까지 다 추적되는 이런 시스템인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첫째는 멸균기가 바뀝니다. 이제 바뀌어야 되고 두 번째는 모니터링이 멸균기가 바뀌어서 모니터링하는 방식이 바뀌어야겠죠. 그리고 추적 시스템이 가야 퍼펙트한 이제 멸균을 제대로 한 시대가 오는. 제가 봤을 때 우리는 10년 안에 이걸 이루어내야 된다니까요. 일본은요 쭉쭉쭉 한다니까요. 그리고 미국도 착착착착 가려고 하는데 우리는 이 의식 시스템이 누군가 떠드는 사람이 학자가 없다 보니까 이게 많이 안타까움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 나가야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